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어떤 행동을 미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울이나 불안이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상담사님께서도 불안이나 우울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조문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신건강 리더님들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관련 자료를 보신 경험이나 기억나는 것들 있으실까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의 경험만 미루어 봤어도 불안을 겪는다던가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요즘 따라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되게 우울증 진단받는 환자의 수가 늘어났고 평생에 한 번,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을 겪는다.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 실제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고하신 수치가 그 정도라고 한다라면 늘어나진 않는 문제들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학창 시절 때부터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우울감들을 조금씩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도 가장 친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주변 분들한테. 네,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상담 콜센터라든지 학교 상담센터라든지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담을 받는다라는 사실조차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상담 받는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 자체가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 힘들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갈 정도로 힘든 게 맞을까? 그 부분과 함께 내가 여기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바라볼까? 실제 우리가 우울, 불안하면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우울한 거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무기력, 무의욕, 지금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어떤 행동을 미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울이나 불안이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열어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상담사님께서도 그런 증상들 아니면 불안이나 우울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저는 이제 1급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제 문제도 해결하고 수련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좀 심리 상담이 국내보다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 오늘 헬스장 가 이것처럼 나 오늘 심리 치료 하러 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되게 보편적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분위기로 점점점 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의 인식이라든지 내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아마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비용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무시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한 6곳에서 받아봤었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상담센터를 가려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사실 5만 원, 10만 원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회당 비용이라는 게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4번 그리고 40만 원 두 분이 약간 이런 표정도 지으시는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비용 자체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7월부터 따끈따끈하게 어떻게 보면 나온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요. 연령대도 상관없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나온 걸 알고 예전에 바우처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 같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의뢰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셔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게 되면 8회에 한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부담금은 최대 30% 그리고 최소 0%까지 이제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전에는 공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됐다면은 최근에는 또 10월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면은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전보다 쉬워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정신과랑 상담센터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과 약물 치료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담센터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면담을 바탕으로 한 치료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약물로 도움받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분명히 나한테 필요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병행을 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좀 이용하시게 되면 거의 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수님도 별님도 이제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들이 있으셨잖아요.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센터에 방문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가벼웠던 문제가 가벼웠던 문제 좋습니다. 네. 가벼웠던 문제가 좀 미루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행동 기록지 같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작성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미루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회기는 7회기였었는데 끝난 이후에 실제로 좀 제 미루는 행동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었고 아직 완전하게 고치지 못했지만 완벽주의?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학생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행동 수정하는 것들, 그 외에도 이제 발표 긴장이라든지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로 많이 오시는데 사실 상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이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 강점, 그리고 그 안에 흘러가는 좀 마음의 흐름들. 그래서 상담에 오실 때 선생님 저를 좀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을 경험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심리학에서 바라볼 때는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경험했을 때 잘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상담에서 얘기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많은 경우 내가 이런 게 힘들어 불편하지 이거 해결하고 싶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될 때 우리가 좀 변화를 더 인식하기도 좋은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그냥 상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뭔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입 그냥 꾹 닫고 그냥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상담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는 이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걸 꼭 얻어가고 싶겠다 이런 걸 좀 확실히 하면은 처음 상담을 하시는 분도 내가 원하는 내용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담을 시작하기 전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이 과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담사 선생님께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냐 제대로 된 사람일까? 네,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알아봤을 때 상담과 관련된 민간 자격증만 몇천 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상담 관련 자격증이 너무 많죠. 국가 자격이라는 거는 정신보건요원도 있고요. 전문 상담 교사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요 정도. 그리고 학회 중에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있는 상담심리사 그리고 한국상담학회에서 전문상담사 요 두 학회 정도가 저희가 좀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상담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회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공인 자격이라든지 학회 자격을 최소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
것들뿐만 아니라 기간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쾌적함을 살펴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통과해야만이 기간 등록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사를 믿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상담사 분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지 그 공간에 대한 쾌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믿고 의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끝내도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세요? 상담에서 추천받았던 것 중에 일기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었는데 상담 받았을 때 내가 느꼈고 생각했던 것들을 일기에 적어놨으니까 힘들 때 그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꼈었지, 상담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라고 하면서 조금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계속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언제 긴장을 느끼는지를 눈에 가시화되니까 조금 더 불안이 사라지고 증상이 감소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일기라는 건 일종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활용 기능도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특히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좀 가혹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본인한테는 되게 자책을 하고 좀 잔인한 말을 하시지만 옆에 친구가 지금 당신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라면 뭐라고 해줄 것 같냐.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위로해 주세요. 친구한테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이 생각들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입장, 다양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좀 자기를 좀 셀프 모니터링도 하고 자기한테 좀 좋은 것도 제공해주고 자기를 좀 품어갈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그런 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담이라는 과정 자체는 우리 삶이 계속되는 한 내가 도움도 받고 언제든지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 마음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